안녕하세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유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모두들 고대하셨을 우울중재 토닥토닥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 설명드렸던 행동활성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질문을 드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다시 재생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에 대한 심리교육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할까요? 우울하다라고 감정적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울증의 증상으로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심리교육은 우선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자신의 겪고 있는 고통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만이 불행하여 겪는 것이 아니며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아시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감정이란 행동활성화 워크북 11페이지를 펴보시면 PPT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 속에는 어린아이 라일리가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5가지 감정 인형들이 등장합니다.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버럭이가 등장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모든 감정이 라일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음과 같이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곤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오늘 하루 일과가 잘 마무리되고 알차게 보내는 중이어서 뿌듯하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거나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책자에 제시된 감정들 중 눈에 띄는 감정들은 주로 긍정적인 것이었나요? 부정적인 것이었나요? 이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볼 감정은 바로 우울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 하루 속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나요?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옷을 얇게 입어서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감정인 행복, 기쁨, 짜증, 슬픔, 외로움, 속상함 등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을 기점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며 정상적인 기분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우울감을 느끼시곤 하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실, 실패, 좌절 등을 경험하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정상 범위일 때와 우울증 상태인 파란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희노애락을 느낄 때의 전반적인 기분 변화는 들뜸과 우울 사이에 중심부에 주로 분포한다면 우울증은 기분이 나아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기분 상태가 우울함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조증은 기분이 들뜨고 고양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프의 빨간색 부분은 조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기분이 우울증과 상반되게 들뜬 부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 우울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울한 증상 때문에 변화가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서 학업, 직장,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지속되면 감정이라기보단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울장애는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 감소 등 여러 가지 증상의 발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건 사실이나 치료가 꼭 필요하며 약물 치료와 전문가의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우울감이 찾아올 때 어떤가요? 우울할 때 몸과 마음에 그리고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특징들이 여기에 모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변화는 개인마다 경중이 다르긴 하지만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울감, 우울장애는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인 반응들로는 눈물이 매일 흐른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식욕이 없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인지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의 증가, 생각이 느려지거나 스스로 하찮게 느껴지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짜증이 많아짐 등 다양한 감정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11페이지를 보시면 더 많은 유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자신에게 나타났던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두 표시해 보셨나요? 지속되고 있는 변화들이 있나요? 식이장애, 과도한 불안 등 사람, 상황마다 증상의 종류와 정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지만 개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고 담당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만 우울한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세계 인구의 약 4%가 발생합니다. 4%라는 수치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하면 50명 중 2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이고요. 남성은 3%, 여성은 6.9%에 달합니다. 1년 동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1.5%이며 남성은 1.1%, 여성은 2%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상가들의 연구 분야 및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는데요. 여성이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높은 것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양상 차이로 남성의 우울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부과되는 사회적 영향력 차이로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남성의 가장 역할,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다 등 남성의 감정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요소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월경, 출산과 같은 신체 변화가 원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울증 치료 경험은 32.2% 정도밖에 되지 않고 67.8%가 치료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우울감을 경험하시고 치료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혹시 지금도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기가 불편하신가요? 이렇듯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평소 달라진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힘든 것이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우리들 속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의 문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